자, 이번에는 연립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연립방정식의 해 부분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배웠던 행렬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렬 1학년 때 수업을 제대로 들었다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익숙하게 이해는 하겠지만 행렬 부분이 좀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1학년 때 대학 수업을 다시 한번 펼쳐놓고 같이 비교해 보면서 이해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행렬식하고 그다음에 크레머 공식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선형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의 푸는 방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직접 해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하나는 간접 해법 중에서 반복 해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직접 해법은 곧바로 답이 나오는 형태를 의미를 하고요. 반복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문이라는 걸 배웠었죠. 그래서 포루프문이라고 하는 반복문 같이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답에 도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해법 같은 경우에는 가우스 소거법, 그 다음에 가우스 조단 소거법, 그 다음에 또 역행렬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LU 분해법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LU 분해법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선형 연립방정식의 반복해법 같은 경우에는 자코비 반복법이라는 게 있는데 교재에서는 자코비 반복법에 대해서 뭐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수준이라 가지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소개만 할 거고요. 가우스 자이들 반복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비특이 행렬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어, 연립방정식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게 된다고 하면요. 그렇죠? 있다. 자, 이 형태를 연립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우리가 x의 다항식이 아니고 여러 가지 미지수로 되어 있는데 미지수들의 차수가 1차인 연립방정식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방정식은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풀어서 알게 되겠지만 이 연립방정식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 연립방정식은 이따도 소개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뭐 역학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제어 시스템, 그래서 좀 복잡하고 다양한 동작들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 일반적으로 각각의 요소, 움직임의 요소 아니면 제어의 요소, 자, 이런 것들이 이런 연립방정식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을 풀 때 연립방정식을 풀 때 여기서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 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가 행렬로 표현을 할 때 가장 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렬하고 그 다음에 행렬을 이용한 연립방정식의 풀이, 그 다음에 매트랩이라든가 뭐 옥타브 같은 공학용 소프트웨어가 행렬 연산에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몇 번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이 행렬로 풀 때, 옥타브나 매트랩에서 풀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비특이 행렬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특이 행렬을 설명할 때 먼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행렬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행렬식은 여기 보게 되면은
정사각 행렬을 표현하기 위한 함수인데, 자, 일반적으로 A라는 행렬이 있고요. 이게 A, B, C, D로 이루어진 A, B, C, D로 이루어진 행렬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A의 행렬식은 자, DTA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절대값을 표현을 해가지고 절대값 A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행렬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자, A하고 D, 그 다음에 빼기 B하고 C. 자, 이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된 형태로 우리가 행렬식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2차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2 행렬 같은 경우에는 쉬워요. 근데 문제는 이제 3 곱하기 3 행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까다롭죠. 자, 뭐 3 곱하기 3 행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자, A, E, I니까 자, 이렇게 좀 지우고 갈게요. 자, A, I니까 자, 요렇게 그다음에 BFG니까 BFG 그다음에 CDH니까 CDH. 자, 이런 식으로 행렬의 요소들끼리 연산을 하게 됩니다. 자, 빼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C2주니까 자, 요 방향. 그 다음에 BDI니까 BDI. 자, 나머지는 이렇게 또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끼리 연관이 돼 있는 부분들을 연산을 해야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반적으로는 3차를 3 곱하기 3을 2 곱하기 2 형태의 행렬식으로 표현해서 풀기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3 곱하기 3을 이렇게 손으로 풀어라 라고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자, 이거 그냥 컴퓨터나 계산기로 하는 게 낫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그럼 컴퓨터나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행렬식을 계산할 수가 있느냐? 자, 이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여기서 행렬식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비특이 행렬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 자, 비특이 행렬은 영어로는 non-singular matrix라고 해가지고 자, 행렬로 표현된 선형 방정식에서 해가 존재하려면은 요 A라는 행렬의 행렬식이 0이 아니어야 된다. 자, 앞에서 우리가 행렬식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행렬식을 어디다 써먹냐? 역행렬을 사용할 때도 써먹지만 우리가 이 세워져 있는 연립방정식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해가 존재하는 경우,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다시 풀어놓게 되면은 3x1 더하기 2x2는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1 빼기 x2는 1 이라고 하는 연립방정식이 있죠.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하게 되면은 x1으로 이항을 하든지 x2로 이항을 해가지고 이제 풀어야 되지만 연립방정식 형태를 이렇게 행렬 형태로 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푸는 방법을 이제 시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행렬만 놓고 봤을 때 이 행렬의 연립방정식 패턴이 해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우선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겠죠. 자, 요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x1 더하기 3x2는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x1 더하기 6x2는 5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된 케이스하고 지금 보면 얘가 4하고 두 번째 줄은 4하고 6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를 2로 나눴을 경우에는 2x1 더하기 3x2는 2분의 5가 됩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 있는데요. 자, 이거 두 개는 지금 말이 안 되죠. 왜? 2x1 더하기 3x2가
2인데 얘하고 얘 지금 같은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 값이 다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다. 두 개의 방정식이 연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대신 이 경우에는 해가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행렬식을 가지고 행렬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자, 여기 보게 되면은 행렬식을 A에 대한 행렬식을 구해 보게 됩니다. 자, A에 대한 행렬식은 자, 이렇게 서로 대각선으로 곱해 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3 더하기 2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플러스 4가 돼서 자, 1 저기서 0이 아닌 상태가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케이스를 보게 되면요. 얘에 대한 행렬식을 구해보게 되면은 자, 2 곱하기 6 빼기 3 곱하기 4.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0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0이 나올 경우에는 이 형태에서는 지금 본 것 같이 행렬에 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렬식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연립방정식을 막 이항해가지고 풀 필요가 없이 행렬식이 만약에 0이 아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연립방정식에 근이 해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행렬식이 0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연립방정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행렬을 해가 존재하는 행렬, 이것을 비특이 행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 행렬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그때는 특이 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 특이 행렬하고 비특이 행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비특이 행렬일 경우에는 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행렬을 이용을 해서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크레머 공식이라고 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자, 크레머 공식 같은 경우에는 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자, 요 공식을 이용을 하는 게 크레머 공식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크레머 공식을 어떻게 쓰느냐? 자, 보게 되면은 자, 요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 있었을 때 이 두 개를 행렬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A11, A12, A21, A22의 행렬 A라는 행렬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미지수가 X1, X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값은 B.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해는 x의 k가 되겠는데 k는 뭐냐면은 이 연립방정식의 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이 두 개니까 k는 1부터 2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자, ak라는 행렬이 있는데 자, a라는 행렬은 앞에서 구한 요 행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k라고 행렬은 자, k번째 열을 b로 대치한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1이라고 하는 행렬은 자, A 행렬에서 요 첫 번째 열을 저 B로 이렇게 대치를 한 행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2라는 행렬은 자, A1은 그대로 놓고 두 번째 열을 요 B로 대치한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A1하고 A2가 나오게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자, 요 표시가 뭐라고 했죠? 요 표시가 행렬식에 대한 표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행렬식을 우리가 여기다가 놓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자, 요 행렬이 B1, B2, A12, B22에 대한 행렬, 그래서 A에 대한 행렬식, 그 다음에 A1에 대한 행렬식, 얘는 A2에 대한 행렬식.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자, 그래서 이 크레머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2, 3이라고 하는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게 되면요. 일단 좀 크레머 공식을 이용하려면 좀 번거로운 게 있죠. 자, 첫 번째, 자, A1하고 A2, AK라고 하는 요 행렬을 이렇게 우리가 재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행렬식도 구해야 되죠.
자, 근데 먼저 만약에 우리가 행렬식을 먼저 구해봐가지고 얘가 비특이 행렬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 A1하고 A2 행렬을 구해서 각각의 행렬식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근데 기껏 우리가 A1하고 A2를 구해놨는데 자, 얘가 특이 행렬이야. 그랬을 경우에는 굳이 이 행렬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레머 공식을 이용할 때는 먼저 비특이 행렬인지 특이 행렬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푸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행렬식을 매트랩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실습을 해볼 텐데요. 이거는 실습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좀 아이디어를 냈는데 강의 자료를 이론 실습 따로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그냥 매트랩에서 실습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실습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보겠고. 자, 그러면은 크레머 공식을 이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크레머 공식을 이용을 하려면은 우선 행렬식을 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가우스라는 학자가 이런 행렬식을 구하지 않고 소거법이라고 하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아이디어를 고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절차는 좀 복잡한데 이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행렬을 푸는데 아주 복잡한 연산을 하지 않고 근데 복잡하지 않은 대신 단계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유심히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게 되면 소거법이라는 것은 변수를 소거해서 하나의 식이 하나의 변수만 가지도록 순차적으로 풀어가는 방법. 자,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미지수가 두 개인 아니면 미지수가 세 개인 연립방정식을 풀 때 일반적으로 많이 푸는 방법이 x1 더하기 x2는 자, 이렇게 뭔가 b1 자, x1 더하기 x2는 b2라고 했을 때 x1을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이항을 해가지고 대입을 해서 푸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깔끔하게 정리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E1하고 자, E2가 이렇게 있고 E3가 있죠. 자, 여기에 보게 되면요. 먼저 앞에 있는 미지수를 없애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없애냐?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여기는 3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1이네요. 자,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첫 번째에 있는 미지수를 개수를 맞춰서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긴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두 번째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3x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1의 형태가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똑같이 3배를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3x1의 형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각각을 더해주게 되면요, 요 부분하고 이것을 더해주게 되면은 자, 여기는 이제 첫 번째는 그대로 냅두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3x1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1하고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냥 비워지게 되는 거죠. 대신 여기에 3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2x2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이 6에다가 1을 더하게 되는 거니까 7x3가 되는 거겠죠. 자, 여기는 12가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 줄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8x2 그다음에 12x3는 18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개 있는 앞에 있는 개수를 우리가 지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부분이 있죠? 요 두 개로 앞에 없어졌으니까 이번에는 요 E2하고 E3를 가지고 우리가 소거법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거법은 어떻게 수행을 하냐?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있는 개수를 서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2하고 8이니까 여기에 여기에 E2에다가 곱하기 4를 해주는데 빼기 4를 해주면 되겠죠? 빼기 4를 해주게 되면은 빼기 4를 곱해주게 되면은 8하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하고 8하고 되니까 이 부분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8을 곱해가지고 요 세 번째 항에다가 더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4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8 x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7, 28 x3는 마이너스 48.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더해주게 될 경우에는 자, 앞에 분 없어지고 그 다음에 28에다가 13을 빼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15x3 그 다음에 48에다가 18을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30 이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개수만 맞춰주니까 지금 x3 값이 그냥 나와버렸네요. 자, 그래서 x3 값이 2라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다항식을 이렇게 이항을 통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하지만 이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부분들을 없애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계산은 상당히 편해지게 되고요. 자, x3를 알게 되는 거니까 x3를 여기다가 다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x3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알 수가 있는 게 x2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x2하고 x3를 아니까 마지막으로 x1의 값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풀 필요 없이 자, 이렇게 딱 놓고 그 다음에 개수만 맞춰가지고 연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모든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상당히 편하죠. 해보면.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자, 요 행렬을 결국 이제 행렬의 개념으로 요 다항식을 푸는 방법을 행렬의 개념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면요. 이거보다 여기 보게 되면 개수가 있죠. 개수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얘하고 비교해야겠네. 이 개수를 이렇게 선택하고 이제 하는 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풀면은 상당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지만 이거를 컴퓨터에서 풀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요 개수를 맞추고 그다음에 선택하고 하는 과정들 같은 경우가 컴퓨터로 알고리즘을 작성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그냥 생각 없이 그러니까 우리의 임의적인 판단 없이 풀 수가 있느냐? 자, 이거를 이제 고민해서 나온 방법이 행렬을 이용해서 가우스 소거법을 일반화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우스 소거법을 행렬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러분들이 새롭게 접하는 행렬의 형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행렬이 어떤 행렬이라고 하면은 확대 행렬 또는 확장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확장 행렬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연립 방정식을 이렇게 ax 플러스 b의 형태로, 그래서 a는 요 각각의 개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x는 미지수, 그 다음에 요 b는 상수 부분이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a하고 ax는 b의 형태가 일반적인 연립 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한 형태가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확대 행렬로 표현했을 경우에는요, 요 b 부분을 앞으로 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a 부분은 그대로 냅두고요, 이렇게 가운데다가 선을 하나 긋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상수 부분을 배치를 하게 되고 오른쪽에 마지막으로 x에 대한 행렬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확대 행렬로 표현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이것을 요 ax 플러스 b의 확대 행렬을 이렇게 a, b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연립방정식의 표현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이렇게 표현한 거다. 자, 그 다음에 피보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피보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앞에서 보게 되면은 이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개수가 3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연산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몇 번 풀다 보면은 여기 앞에 있는 숫자가 작을수록 또는 클수록 계산하는데 유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계산하기 수월하도록 순서를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ax1 플러스 bx2는 c,
이렇게 생겼을 때 A2x1 더하기 B2 x2는 C2를 했을 때, 자, 요 행렬하고 요 행렬은 A, 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나 요 행렬을 연립방정식을 순서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순서를 바꾸면은 행렬이 A2, B2, A1, B2로 바뀌게 되잖아요. 자, 요 행렬로 연립방정식을 푸나 요 행렬로 연립방정식을 푸나 둘 다 결과는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요 순서를 바꾸는 행동이 피보팅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보팅은 연산의 순서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요 계수를 맞출 때 좀 더 수월하게 풀기 위한 단계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행렬을 가우스 소거법 형태로 가우스 소거법을 행렬의 형태로 이용을 해서 푸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에서의 가우스 소거법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런 행렬이 있다, 이런 연립방정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이 연립방정식을 확대 행렬 형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마이너스 1, 1, 2. 자, 이 부분에서 따오게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상수 부분을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게 우리가 확대 행렬로 표현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피보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곧바로 이렇게 자, 여기서 곧바로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앞에 보게 되면은 행렬로 여러분들 가우스 소거법을 할 때는 행렬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는데요. 자, 앞에서 보게 되면은 자, 요걸 x를 이렇게 일일이 쓰는 게 아니고 행렬로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더 빠르게 이게 직관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왜? x1, x2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행렬의 위치로 우리가 알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행렬의 원소를 0이 되도록 맞추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1하고 3이기 때문에 첫 번째에다가 3을 곱해서 더해주게 되면은 이 부분이 0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행렬하고 이 행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마이너스 2를 곱해줘서 더해주게 되면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0으로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는 자,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끼리 연산을 하게 되면 되겠죠. 자, 2하고 같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줘서 세 번째 열하고 더해주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이 행렬 부분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이렇게 우리가 확대 행렬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완료가 됐으면은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다시 일반 행렬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일반 행렬로 표현하게 되면은 자, 요 형태의 연립 방정식이 되는 거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얘는 결국은 얘네 요 행렬하고 이 연립 방정식하고 이 연립 방정식은 결국은 같은 해를 갖는 연립 방정식인 거죠. 모양은 다르지만 그렇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해를 같이 역순으로 계산을 해서 여기 보게 되면은 마지막 여기서부터는 여기서 x3부터 구해야 되게 됩니다. 자, 행렬을 이렇게 0 곱하기 x1 자, 0 곱하기 x2에서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x3는 마이너스 10 형태. 그래서 x3를 구하게 되면은 다시 x3를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은 x2를 대입을 해가지고 모든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가우스 소거법이 이렇게 푸는 거고요. 자, 가우스 조로단 소거법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아이디어가 되겠는데요. 자, 앞에서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있는 계수부터 없애는 방법을 가는 것을 우리가 전향 소거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부터 이렇게 요 각각의 원소들을 0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요, 후향 소거법이 있습니다. 후향 소거법은 자, 앞에 요 부분이 남아 있죠.
요 부분도 같이 똑같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요 행들을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없애게 되면은 자, 이렇게 요 부분은 단위 행렬이 남고요. 여기 상수 부분만 남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가우스 소거법 같은 경우에는 전향 소거법만을 이용을 했는데, 자, 후향 소거법을 추가로 이용을 하게 되면은 앞에서 나오는 해가 곧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요 행렬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연립방정식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대입을 해 가지고 풀었잖아요. 자, 근데 요 과정을 후향소거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곧바로 후향소거법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어, 해가 이렇게 곧바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요 후향소거법을 만들 때 이 부분을 단위 행렬로 만들고, 자,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오는 요 상수항 부분이 우리가 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우스 소거법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손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에 대한 행렬의 연습 문제를 손으로 한번 풀어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풀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전향 소거법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 전향 소거법이 완료가 됐을 경우에는 자, 거꾸로 이 부분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없애는데 없앨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요 각각의 요 부분, 이것을 대각행렬이라고 하는데요. 대각행렬을 단위 행렬로 되도록 개수를 원소의 수를 맞춰 가지고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우리가 해가 된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이제 연립방정식을 행렬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은 역행렬을 이용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행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할 수가 있냐? 자, 되게 쉽습니다. 이 부분은 푸는 게 어렵지 개념 자체는 쉽습니다. 자, 방정식의 행렬을 자, 이렇게 세 개의 미지수로 되어 있는 연립방정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행렬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AX는 B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행렬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3 곱하기 3에 대한 행렬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렬 같은 경우를 우리가 역행렬을 이용해서 풀려면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x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x에다가 a의 역행렬을 서로 곱해주게 됩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a 역행렬에다가 a를 곱해주게 되면은 단위 행렬이 나오기 때문에 자, 단위 행렬 곱하기 x는 a 역행렬 그 다음에 b를 곱한 형태가 되는 거겠죠. 자, 근데 단위 행렬 같은 경우에는 곱해주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x에 대한 해가 되겠죠. 해에 대한 행렬은 a의 역행렬에다가 상수항 b를 곱해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어떤 a의 역행렬만 알게 되면은 이 역행렬을 가지고 b행렬을 곱해주게 되면 결국은 해가 곧바로 튀어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가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단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냐? 역행렬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2 곱하기 2 행렬 같은 경우에는 역행렬 공식이 있었지만 3 곱하기 3, 4 곱하기 4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역행렬을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3 곱하기 3 앞에서도 봤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역행렬 풀라고 안 시킨다. 역행을 풀려고 안 시키면 역행열은 풀어야 됩니다. 자, 3x3 같은 거 손으로 푸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역행열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풀 수가 있느냐? 여기 보는 것처럼 2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손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3 곱하기 3의 역행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자 이렇게 A의 행렬식을 구한 다음에 각각의 원소를 이렇게 각 행렬식으로 구해야 되게 됩니다. 자 여기 링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링크는 4 곱하기 4 행렬에 대해서 역행렬을 구하는 식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링크를 딱 누르는 순간 곧바로 닫아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4 곱하기 4만 해도 역행렬이 되게 피곤하구나. 근데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때 엄청난 복잡한 시스템 같은 경우 미지수가 뭐 10개, 20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럼 이럴 경우는 역행렬을 어떻게 구해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뭐 그냥 시간 영원히 걸리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역행렬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은 크게 두 가지 활용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립방정식의 미지수를 알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역행렬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3바이 3, 4바이 4 이런 행렬들도 앞에서와 같이 행렬식을 이용하지 않고도 우리가 쉽게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은요. 자,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일반적인 연립방정식의 행렬식의 표현을 확장 행렬로 표현했을 경우에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었죠. 자, 근데 특이한 게 보게 되면은 a에다가 요 a의 역행렬을 곱해주게 되면은 단위 행렬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단위 행렬의 형태를 확장 행렬로 표현했을 경우에는 자, a 그다음에 대시 a 그다음에 격자 그다음에 i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a 역행렬을 a를 이렇게 곱해주게 돼도 단위 행렬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단위 행렬을 또 마찬가지로 확장 행렬로 표현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단위 행렬 그다음에 a하고 a의 역행렬에 대한 확장 행렬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 특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 자 a하고 i에 대한 확장 행렬을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확장 행렬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행렬을 하나를 재구성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a하고 i로 이루어진 행렬을 새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바이 3일 경우에는 자, 요런 A 행렬에다가 여기다가 단위 행렬 똑같이 3 곱하기 3에 대한 단위 행렬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죠? 자, 이렇게 각 원소가 있고요. 원소가 있고 여기에는 1, 0, 1, 0, 0, 0, 1, 0, 0, 0, 1 이라고 하는 3 곱하기 6 3행 곱하기 6열의 하나의 행렬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확대 행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확대 행렬을 이제 만든 다음에 이 확대 행렬을 기준으로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가우스 소거법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가우스 소거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자,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은 단위 행렬 i가 되겠고 이 부분은 a 행렬이 되겠죠. 자, 근데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향 소거법, 후향 소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0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0으로 만들고 이 부분을 1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보게 우리가 봤던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완료가 됐을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상수 행렬이 이렇게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이 행렬이 개수의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행렬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역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징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복잡한 식이 필요 없이 역행렬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실습 시간에 요 매트랩에서 가우스 조르단 수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역행료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여기 엘리오 분해법, 그 다음에 반복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